라임이나 옵티머스 금융사기와 관련해서 금융당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도 개선과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라임과 옵티머스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받는 다른 펀드 피해자들이 있어서 오늘 그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금융감독원장님, 네,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라고 들어보셨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펀드도 지금 사기성이 매우 짙은 펀드입니다.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없다고 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불량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말부터 환매 중단이 걸리면서 하나은행이 3일 회계법인의 펀드 실사 보고서를 의뢰했고 하나은행도 올 3월 달에 결과 보고를 받았더라고요. 저희 의원실에서 이 실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좀 확인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원래 투자 구조와 실제 투자 구조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. 투자 설명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한남 어드바이저라는 제3의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약 4%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. 판매사와 운용사가 1.2%, 0.6%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간 거죠. 두 번째로는 이 불량 채권 매입을 지시한 것이 바로 이 한남 어드바이저였다는 것이고요. 특히 불량 채권의 매입 가격도 일반 엑스트라 버짓 채권 시장가 대비 7%에서 18%의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둘째, 이 보고서에 나온 3개의 특수목적법인의 불량채권 미회수 비율을 하나은행이 PB들에게 설명할 때는 그 비율을 축소해서 설명을 했어요. 동시에 하나은행은 지금 현재 사적 화해를 시도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펀드는 지난 3년간 하나은행이 판매사였는데 운영사는 무려 7곳이나 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하나은행이 OEM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거죠. 그리고 3년간 판매한 이 동일한 펀드인데 투자 설명서의 주요 핵심 내용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현재 몰랐다, 속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금감원에서도 최근에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시작했는데 네. 이 펀드가 최초 펀드 구성 단계부터 투자자 손실을 전제로 했다면 이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펀드라고 보는 게 맞겠죠?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게 사기 펀드인 게 확인되면 라임과 마찬가지로 100%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특히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의 직원은 최근 퇴사해서 지금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만큼 이 판매 직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 직원이 팔았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말고도 외국에 3,500억에 달하는 다른 펀드까지 같이 검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그 부분도 이 검사와 더불어서 함께 들여다볼 생각으로 있습니다. 이 펀드 피해자들이 저희 의원실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메일로도 피해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펀드에 대한 종합 검사를 하시고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이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. 잘 알겠습니다. 네.